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운 정비 모델로 모아주택을 도입을 했습니다. 모아주택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신축과 구축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대규모 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방식인데 1호와 2호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모아주택 상세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시장 영향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모아주택 뭐 생소할 겁니다. 근데 네. 말 그대로 여러 개를 모아서 주택을 개발한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모아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처럼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결국은 개발 사업의 하나의 일환인데 이런 소규모로 개발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작은 세대다 보니까 주민 사업성도 약하고 이런 사업성이 약하다 보니까 주민 동의율도 걷기 힘들고 또 그리고 이런 큰 블럭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 만족도라든지 재개발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까지도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만든 게 아마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모아주택인 겁니다. 결국 서울 지역에서 저층 주거지 전체 필지의 87%가량은 노후도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아마 재개발을 못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들까지도 우리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모아주택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재개발의 하나의 일환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서울시에서 2026년도까지 매년 지정을 해서 결국 3만 호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아마 재추진하는 것 같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2022년도에 가장 큰 화두인 공급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참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급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기대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재개발 구역에서 신축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신축들이 있는 지역들은 재개발을 포기하거나 못하는 지역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아마 주택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무조건적인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아파트를 짓는데 빨라도 신축 통합을 한다 해도 4년, 5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멸실이 되고 네. 5년 동안 우리가 거주해야 될 주택이 또 발생해야 됩니다. 분명히. 네. 그렇다고 하면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들은 이 전세가 대비했을 때 매매가를 또 치고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무조건적으로 재개발이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어떨까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네. 전체적으로 이런 공급에 의해서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시장에 좀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